네, 반갑습니다. 엠마오 연구소 차성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전재용 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원에 입학했다라고 하죠. 심지어 이제 제가 나온 백석대학교 백석대학원에 이제 목회학 과정에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만,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진 않으려고 해요.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분은 목사가 될 자격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제가 목사가 되었다 보니 네, 저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었는데 어떻게 누구는 해도 되고 누구는 해도 안 되고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가끔은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나는 죄인이다라고 인정하면서도 그래도 내가 저만큼은 아니지, 내가 쟤보단 덜 죄인이지, 혹은 쟤는 나보단 더 나쁜 놈이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려워요. 그거는 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아니라고 바라봅니다. 우리는 어쨌든 신의 아들을 죽게 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실 우리끼리 우열을 나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되는데 쟤는 안 돼. 이제 이런 생각은 사실 절대 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다만 전재영 씨께 몇 가지 묻고 싶은 거는 있죠. 그래도 얘기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왜 목사인가요? 를 좀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전재영 씨가 신앙을 갖게 되었다. 그건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신앙인을 떠나서 왜 목사를 굳이 하려고 하나요? 이걸 너무 묻고 싶은 거예요. 아니, 순수한 마음으로. 어, 제가 우려가 되는 건 뭐냐면은 이 목사의 자리를 하나의 위치 내지는 권력으로 인식하고 계신 건 아닐까 하는 조심스러운 걱정이 들거든요. 어, 이전에 영상들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제가 갖고 있는 목사는 전문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데 전문가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에어컨 설치 기사가 신앙이 좋으면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에어컨 설치에 대한 전문적 능력을 갖고 있어야 에어컨 설치 기사를 할 수 있듯이 목사 또한 신앙이 좋으니까 사랑이 많으니까 이런 이유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에 능력이 있는가, 그게 목사가 되는 기준이 되어야 되고, 혹은 목사의 길을 걷겠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일에 내가 매진해서 공부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사람이 되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렇다면 전지영 씨는 정말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건지, 말씀을 연구해서 올바로 가르치는 일을 하기 위해 간 건지. 근데 간혹 이렇지 않은 경우가 있단 말이죠. 어떤 경우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목사를 그냥 하나의 위치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 사회에 있을 때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 그런 내가 교회를 가려면은 아예 낮은 등급으로 들어가기 좀 그렇지. 좀 높은 등급으로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유 때문에 목회자를 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기존 목회자들이 잘못했던 얘기겠죠. 그러니까 평소에 아까 얘기했던 말씀을 가르치는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잘 안 보여줬다 보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저기는 딱히 어떤 전문적 능력이 필요하다기보다 어떤 권력적인 자리인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그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시간과 돈만 있으면 나도 저기 올라갈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네, 절대 그게 목사는 아니죠. 때문에 전지영 씨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식으로 그냥 좀, 나도 바깥에서 어떤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다 보니 기왕 갈 거 높은 자리에 가야지, 이런 마음 때문에 목사가 되진 않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은 뭐 어떤, 내가 목사가 된다고 하면 내 신앙이 조금 더 극적으로 보이겠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목사가 된다라는 것을 어떤 신앙의 적극적인 표현의 형태. 그냥 나쁜 놈이 회심했어,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 이건 별로 드라마틱하지 않은데 그 나쁜 놈이 목사가 됐어, 이건 드라마틱하니까 그런 걸 위해서 목사가 되진 않으면 좋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목사가 되시려면은 정말로 말씀을 잘 연구하시고 잘 가르치는 일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다음 두 번째, 부당 이익에 대해서 환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두환 씨 하면은 비자금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지요.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전두환 씨의 비자금이 전재용 씨나 아니면 현재 전재용 씨의 아내인 이상한 씨에게 흘러갔던 정황들이 많이 포착이 되었고, 그것 때문에 실제로 처벌을 받기도 했죠. 그러니까 지금 무엇이냐면은 전재용 씨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익은 결국 과거의 죄의 결과물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죄에 대해서 반성하고 정말로 그걸 돌이키기 원한다면은 그 죄의 결과물 또한 반납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목회자의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는 회심을 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요거는 사실 정말 하시면 좋겠는 게 광주에 가셔서 사과하셔야 됩니다. 사실 전재용 씨는 이 일의 그런 주체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전재용 씨가 꼭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없겠지만 전재용 씨가 사과를 한다면 그게 지닌 의미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어쨌든 아버지가 너무 큰 상처를 주셨고 근데 아버지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이거를 그래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전재용 씨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나 목사가 된다라고 한다면 자기 죄를 돌아보는 게 먼저겠죠. 물론 아버지의 죄지만 그 아버지의 죄가 온전히 처벌받지도 못하고 또 본인이 반성하고 있지도 않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들로서 그 일을 해결해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재용 씨가 그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아 기독교가 이런 종교이구나라고 세상에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이거를 분명히 꼭 해주시면 좋겠어요. 어, 이런 게 동반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야기한 세 가지, 그러니까 즉 정말로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목사가 되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 부당 이익에 대해서 환수하고, 세 번째 광주에 가서 사과하고, 이런 일을 수만든 상태에서 목사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전 정말로 응원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말씀을 연구하는 목적보다는 어떤 권력을 위해서 목사가 된다라든가 부당이익을 여전히 쥐고 자신 과거 죄의 결과물을 지금도 누리려고 한다든가, 세 번째 아버지의 과오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목사가 되시려고 한다면은 저는 정말 반대하고 싶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전지영 씨가 목회자가 된다라는 사실은 반갑지 않은 얘기도 아닌 아직은 모른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분이 어떤 목회자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만 그분이 뭐 이 영상을 보시진 않겠지만 이 세 가지 일을 꼭 하셔가지고 정말 좋은 목회자가 되어서 네 하나님의 복음을 알리는데 오히려 그분이 잘 쓰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